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97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97년도 1월쯤에 한보그룹이 부도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 뒷배경에는 어쩌면 96년 말에 있었던 어음 사기 사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보그룹을 둘러싸고 은행 쪽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음 결제 요청이 계속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그 한보그룹이 어음을 가지고 돈 세탁을 했다가 누군가의 장난으로 저는 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보그룹이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외 철강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한보그룹의 해외 채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의 외채 문제가 발생하기 이르고, 그리고 한보가 부도가 된 이후에 일본과 독일의 금융 제재를 받기에 이르죠. 자, 그러면서 이 한보그룹이 철강에서 도입했던 공법은 당시 그 신공법이라 불렸던 코렉스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은 그 오스트리아의 베스트 알피네의 장비로 코스피가 먼저 도입한 바가 있죠. 자, 그러면서 당시 기존의 고로 공정 대비 아주 단순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한보그룹의 몸통은 바로 대통령 아들이 아닌 마약이라는 점인데, 한보그룹이 해외에서 사업했었던 지역이 그런 글로벌 마약 조직의 그런 마약 활동 지도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영삼 정부의 흑금성 프로젝트가 북한의 모양산, 남북 확장, 대선 개입을 비롯해서 북한의 마약 군사 무기에도 깊숙이 개입을 했었었죠. 자, 그래서 이 한보 사태와 그리고 흑금성 프로젝트가 어쩌면 이런 식으로 서로 국제적으로 일치한 면이 있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흑금성 프로젝트가 북한이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의 무역 장사를 하는 그런 행위까지 연관이 되어 있었었죠. 자,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까지 마약 사업에 진출하고, 심지어 독일도 이를 염두하고 마약 합법화를 하기 이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국제 플랫폼 조직에 북한 공정원이 개입을 하게 했었었죠. 자, 이런 상황에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잡고 한국 정치에도 연관이 개입을 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고소득도 사업의 자금을 정치 자금으로 악용한 안풍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여기에 김영삼 계열을 속했었던 최만석 씨가 여기에 핵심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검찰도 이를 알고 수사를 하게 이릅니다. 자, 한편 그 한보그룹이 미국을 배제한 시베리아 가스 파이프 사업을 했었는데, 저는 여기서 유라시아 자원에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었고, 그리고 한보그룹이 정규 유착을 하면서 부도가 난 직후에도 일본의 스미모토 상사가 이를 계승해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이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 저는 유대계 자본을 이용하여서 97년 금융위기를 일으켰었다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본과 독일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CIA의 척보원을 대폭 충원하면서 유럽하고 손을 잡고 아시아 기업을 매수하기 이릅니다. 자, 아무튼 자, 한보 사태 때 이 청문회 이후에 대통령 아들과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이 서로 권기부 안기부 장과 서로 협력하기에 이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김원철 씨가 96년도쯤에 독일 기업으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독일과 정규 요청을 하면서 스위스의 제네바로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스위스가 그 국제적인 돈 세탁 비자금 창구인데, 저는 여길 갔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정치 비자금을 관리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이 대통령 아들의 비자금은 경영연구원, 유엔 청년협회를 중심으로 해외에 있다는 그런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죠. 네. 자, 그러면서 이 대통령 아들이 박태중, 박나은 그런 채찍근을 비롯해서 대북 사업까지 연관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를 알고 있었던 경쟁자 세력들이 그런 동업회사 우버스페이스 간부를 납치해서 증언을 받기에도 이르죠. 자, 그 상황 직전에 김해철 씨가 그런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쿠르트 발트하임이라는 가장 중요한 존재를 만나게 이릅니다. 예.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에도 깊숙이 협력을 하게 이르죠. 예. 특히 쿠르트 발트하임이라는 사람은 반유대인 세력으로서 국제 무대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반유대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으로부터 이 나치 독일 전범 행위로 인해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적인 제재를 받기에 이르죠. 그러면서 오스트리아가 의외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많은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부 청왕이 베스트 알핀의 본사에 직접 방문해서 코렉스 설비가 미검증되어도 3천억을 은닉하는 이중 계약을 채우라고, 심지어 타 회사에 일본, 독일의 설비를 도입했을 때에도 3천억 가량을 고의적으로 손해를 보는 배짱 장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코렉스 설비를 도입했을 때에 펠렛, 즉 구슬 철광석과 즉 분류 시설에 필요 없는 괴강, 즉 덩어리 광수 생산 설비를 도입하게 되는데, 저는 이 해당 설비를 도입한 점은 어쩌면 범죄 조직들이 마약을 비롯해서 각종 범죄 도구들을 밀수하기 위한 루트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왜냐? 구슬 철광석과 덩어리 광석은 사실 분류 시설에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따라서 범죄 조직들이 철강 회사 직원을 위장해서 그 은닉한 것을 빼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철강 사업에 이 오스트리아 베스트 알핀회가 많이 개입을 했었죠. 물론 영국, 독일도 많이 개입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아들의 외교적 커넥션을 한번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게 되죠. 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한국의 오스트리아의 협력 관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철강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무튼 이 90년대쯤에 인터넷 IT 산업을 향한 강대국의 야욕이 엄청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아시아 인터넷에서도 한국을 중심으로 이제 생태계가 구축하게 이르렀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일본, 독일이 많이 개입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최장 케이블까지도 만들게 이르죠. 예. 자, 그래서 저는 90년대가 어쩌면 소련 해체 이후에 미국, 일본, 독일 간에 저는 패권 경제계로서 저는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게 저는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한보 사건이 독일에서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게 철강과는 다르게 디지털 사업이었던 점인데, 저는 이게 독일이 이러한 정경 유치가 했었다는 점에서 저는 어쩌면 전 세계의 미디어 송출 규격을 장악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여론 조작과 친독일파를 문화 식민주의를 양성하기 위한 저는 작업이 아니었을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것도 한부그룹처럼 다 해체하기 이릅니다. 자, 아무튼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